그래서 처음엔 그걸 보고 또 요리는 이렇게 하는 거다 또 되게 감각으로 하셔가지고 저도 그런 줄 알고 제가 만드는 떡볶이에 역사가 있죠. 저도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이제 대천사님께서 냉장고 냉동실 비우기용으로 떡볶이를 하시니까 저도 약간 떡볶이를 만들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태초의 떡볶이는 갈색이었습니다. 그게 1차 떡볶이였어요. 간장 때문인가? 2차 떡볶이는 초록색이었죠. 믿어지십니까? 떡볶이가 초록색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진짜 초록색이었어요. 아니요, 매생이나 미역이 넣은 게 아니라 냉동실에 완두콩이랑 그 채소가 좀 많이 남아있었어요, 여러분. 냉동실에 있던 모든 채소를 다 때려 넣었더니 녹색 떡볶이가 되었었죠. 2차 떡볶이는 녹색이었고 여러분 계속 들어보세요. 아직 7차까지 있단 말이에요. 무지개 색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3차 떡볶이가 보라색이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라색이 되었는지 너무 궁금하시죠? 그 떡볶이에는 이제 채소가 많이 들어가야지 채소 맛이 우러나서 맛있어진대요. 냉동실을 여니까 적양배추가 있었어요. 그 보라 색깔 배추 있죠? 없는 채소 그거라도 넣어야 되겠구나 하고 그거를 썰어 넣었더니 보라색 떡볶이가 된 거예요. 그리고 보통 이제 떡볶이에 양배추 넣으면 맛있잖아요. 근데 맛이 없었어. 4차는요? 4차는 이제 떡국떡으로 만들었는데 컬러는 이제 약간 주황색이었어요, 여러분. 점점 빨간색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주황색인데 이제 여기서는 무슨 사단이 났죠. 떡볶이를 분명히 만들었거든요. 또 당연히 냉동실에 있는 떡국떡인 줄 알고 만들었는데 내가 죽이 된 거예요. 분명히 나는 떡으로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떡국떡이 아니라 인절미떡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인절미떡으로 떡볶이 만들어가지고 죽이 된 거야, 얘가. 5차부터는 이제 주황색이긴 했는데 가장 이제 최소한으로 만드는 게 가장 맛있다고 해서 투하되어야 하는 재료만 투하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랬는데 너무 신기한 게 제가 이제 거기에다가 양배추 넣고 양파 넣고 뭐 이런 식으로 진짜 딱 필요한 것만 딱 넣었거든요. 넣었는데 너무 신기한 게 내가 거기다가 뭘 넣었는지 그 맛이 하나하나가 느껴져요. 뭔가 이상하게 여기를 먹으면 간장 맛이 나고 여기에 넣으면 고추장 맛이 나고 여기를 먹으면 설탕 맛이 나고 왠지 모르겠는데 진짜 그 재료의 맛이 합체가 안 되고 하나하나 느껴지는 거 있죠. 이것도 재주라고 생각을 했어요. 허거인가요? 혹시 찬물 떡볶이였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찬물에서부터 재료를 넣는 실수를 저지르기는 했지만 제대로 끓였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끓였는데 이제 입에 넣으니까 맛이 다 따로 노는 거 있죠. 5차 떡볶이는 그렇게 됐고요. 6차 떡볶이는 제가 이제 6차에 와서야 알았습니다. 떡볶이는 고추장 맛이 아니라 고춧가루로 색과 맛을 내야 된다는 것을. 이때까지 이제 고추장을 너무 많이 넣어서 내가 이제 상태가 되게 장 같은 느낌이 났던 거죠. 너무 장 같은 맛이 났던 거죠. 그래서 이제 고춧가루라는 것을 알았는데 그래서 이제 6차 떡볶이는 고춧가루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이것저것 이제 앞에 실수를 딛고 이제 6차 떡볶이를 만들었는데 근데 맛이 육수는 모르겠고 일단 맹물에다가 하긴 했거든요. 6차는 드디어 성공을 하겠거니 했는데 여러분 혹시 냉장고만 나는 떡볶이 드셔보셨어요? 고춧가루가 냉장고에 있는 그 텁텁한 냄새와 그 어쩌고 저쩌고의 향기를 죄다 빨아들여가지고 이제 뭔가 지옥에서 올라온 고춧가루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떡볶이를 만들어 놓으니까 그 냉장고 묵은맛 떡볶이가 된 거 있죠. 냉장고 묵은 맛에다가 이제 고춧가루 양을 조절을 못해가지고 뭔가 텁텁해. 텁텁한 냉장고 떡볶이 맛. 진짜 둠볶이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진짜. 7차 떡볶이. 여러분 이쯤 되면 뭐가 더 나올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래도 7번이나 시도한 대장에라이. 이 정도면 요리해야 더 나올 게 있나 싶은 수준. 이쯤 되니 해탈할 것 같아요. 김치 게임이라고요? 양배님은 냉장고를 차가운 쓰레기통으로 쓰시던데 혹시 벨장은 따뜻한 통으로 쓰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아니 떡볶이를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환장해야겠네. 7차 떡볶이쯤 됐을 때는 MSG를 넣으면 맛없기가 힘들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시도를 했습니다. 그때 한창 유행을 했었나? 라면 스프가 엄청나게 특기라는 소식을 듣고 그러면 이제 라볶이를 만들어 봐야겠다 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했는데 저는 이제 물 끓일 때 그 약간 요리에도 투하되는 재료의 순서가 있다는 거를 그때까지는 몰랐었던 거죠. 물이 끓일 때 다 때려놓고 끓였더니 아 이것은 떡볶이가 아니라 뭔가 탕이 되는 탕과 죽의 그 경계에 있는 이제 밀가루들을 결합을 했고 그리고 왠지 모르게 싱싱한 야채와 이것은 탕인지 죽인지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또 MSG를 넣고 라면 스프가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제 맛이 묘하게 이상한 거야. 이거를 살려보겠다고 7번째인데 실패하면 안 되겠다고 이제 저는 MSG와 조미료가 들어가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당시 대천사님과 함께 있었으니까 대천사님의 주방에 있던 그 모든 조미료들을 다 때려 넣기 시작을 했습니다. MSG로 살릴 수 있다길래. 그래서 이제 간장 넣고 국간장 넣고 설탕 넣고 소금 넣고 물엿 넣고 식초 넣고 마지막으로 그 까다리 액젓 맛은 넣지 말았어야 했는데 냅다 끓였더니 역대 가장 먹을 수 없는 매드 사이언티스트의 오리온 스프가 완성이 되어서 이렇게 베이짱의 정신 나간 떡볶이 시리즈는 그렇게 7차로 막을 내리고 네, 그 이후로 떡볶이는 당분간 사 먹었습니다, 여러분. 아 7차까지 하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7차까지 와서야 아 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이제 놓아놓고 7차 떡볶이 과정을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썰을.